예, 7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은 이미 끝이 났고 사실은 이게 7주차에 강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한 주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라우팅 알고리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링크 스테이트, 어떤 링크와 어떤 링크가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링크의 상태를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가 방송을 해줍니다. 플러드를 해줍니다. 플러드를.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길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게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그 전 링크 스테이트를 정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통신을 인접 노드끼리만 통신합니다. 자기와 인접하고 있는 그 라우터끼리만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의 거리,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을 때 다음 라우터를 어디를 거쳐야 되는지 벡터, 이 길로 다음 길을 이 길로 갈지 여러 개의 길이 있을 때 이 길로 갈지 이 방향을 정해주는 것. 그걸 여기서는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디스턴스는 이것은 목적지까지 거리고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인접 라우터끼리만 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하이라키컬 라우팅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플러드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인접끼리만 통신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링크의 상태가 바뀌면은 인접이 알려주고 또 인접은 또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또 달라졌으므로 또 인접으로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보, 라우팅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이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라우팅 알고리즘과 이 라우팅 알고리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으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여기가 경기도가 있고요, 여기가 강원도가 있습니다.
여기 충청도가 있고요. 여기 전라도가 있고, 예, 이 경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이렇게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AS라고 부르는데요. AS1 오토노머스 시스템입니다. AS 이건 2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는 AS 오토노머스 시스템 3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이것 링크 스테이트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의 내부에서는 그런데 AS 간에 전체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서 패킷을 보내는데 이게 제주도를 거치고 전라도를 거치고 충청도를 거치고 경기도를 거쳐서 어떤 뭐 역곡으로 이렇게 보내는 패킷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AS를 거치느냐? 제주도 거치고 전라도 거치고 충청도 거치고 경기도 거쳐서 역곡으로 온다. 이렇게 라우팅을 알려주는 정보가 이게 이 하이라키컬 라우팅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팅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도 통화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면은 이 목포로 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목포 라우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포 라우터가 여기에 이제 충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전주라고 합시다. 전주. 이게 목포고요. 목포. 그러면 전주에서 이 어디를 거쳐야지만이 목포로 오느냐? 목포에서 어디를 거쳐야지만이 전주로 오느냐? 그게 충청도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내부에서 길을 잡아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인 AS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여기서 해줍니다. 여기서 하이라키컬 라우팅에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들어왔어도요. 전주가 이게 경기도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충청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터넷은 하이라키컬 라우팅에 의해서 전체 경로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예, 라우팅 알고리즘 봅시다. 패킷이 이제 하나의 라우트를 통과하려고 하면은요, 이 라우트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패킷 헤드에 있는 이 목적지 주소, 패킷이 이 라우트에 도착하면은 이 목적지 IP 주소, IP 헤더에는 그 목적지 IP 주소가 있었죠. 그 목적지 IP 주소를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 여기에 룩업 해봅니다.
그러면은 요 패킷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 주소가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에 룩업 해봤을 때 만약에 어드레스 여기서 2번이었다. 예, 여기 있는 요 내용이요. 그러면은 2번 아웃플링크로 내보내라 라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킷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2번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로컬 포워딩 테이블은 누가 만드느냐? 예, 이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알고리즘하고요, 포워딩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워딩 테이블은 이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면은 어디에 배치되느냐니까 이 로컬 라우터의 로컬 라우터 요 인터페이스마다 프로토콜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요 인터페이스는 프로토콜 레이어가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컬 포워딩 테이블은 여기에 네트워크 계층에 여기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니까 플로우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플로우드. 그 라우팅 인포메이션, 뭐 이런 링크 D와 3을 연결하는 링크가 지금 페일러가 일어났다, 고장이 났다. 뭐 이런 게 다 라우팅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여기 플러드한다. 플러드한다는 것은 이 인포메이션을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자 이쪽 방향으로도 알려주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알려주고요, 또 얘를 받으면은 여기도 알려주고요, 또 얘가 알면은 이렇게도 알려주고요, 얘가 받으면은 이렇게도 알려주고요, 얘가 받으면은 이렇게도 알려주고요, B가 받으면은 이렇게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모든 이 라우터들은 이 복잡한 네트워크 라우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U, X, W, V, Y, Z라는 6개의 노드로 만약에 라우터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링크 코스트는 얼마인지 그 정보를 모든 노드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노드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링크 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광섬유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링크가 인공위성 링크도 있고요.
인공위성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도 있고요. 일반 구리선도 있고요. 무선도 있고요. 이게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위성 링크 이것은 그 설치하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이 링크를 사용하는데도 이 코스트가 가급적이면 이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런 그 노테이션이 뭐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호들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 그 방식으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을 딕스트라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알고리즘으로 이 어떤 것을 표현을 써서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게 되겠습니다. 예, 딕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초기 알고리즘은 간단히 설명하면 초기 상태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루프를 돌면서 이게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루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이터레이션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모든 노드는 플러드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그 정보,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을 U노드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U노드가 어떻게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니셜 세팅이 자 이제 U노드를 기준으로 요 이제 N-를 잘 보세요.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요 U노드가 우선 제로 스텝에서는요 U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요 X죠. X고 그 다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W고 U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V죠. 그러면은 X, W, V에 대해서 X와는 지금 5로 연결되어 있죠. 코스트가. 그래서 그 다음에 X에 도달하기 전 노드가 U니까 요거를 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W도 마찬가지예요. W도 3이죠. 그러니까 3U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V도 마찬가지죠. 7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Y는 U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무한대입니다. Z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U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무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1번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보면은 현재 요게 7이고요. 요게 3이고 요게 5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숫자인 요걸 선택합니다. 요걸 선택해서 요 W를 여기에다가 N-집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걸 적용하느냐면은 현재 이 값과 제로 스텝에서의 값과 그 다음에는 W를 경유해서 요 W를 현재 경유해서 이 목적지에 갔을 때의 값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V를 예를 들었는데 요 V요. V에 가기 위해서는요. 원래는 V에 여기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직접 가는 길이 이게 7U였습니다. 7U. 그런데 지금 이제 이 W가 선택된 상태에서 W를 거쳐서 이렇게 V로 가면은 3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W를 거쳐서 V에 갈 수 있는 이 값이 여기 6이 되는 거죠. 제로 스텝에서는 이 값이 7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값인 이 값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DV로. 그러면은 이게 7에서 이게 6W가 되는 겁니다. V의 이전은 이 W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미 끝났고요. 이쪽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X에 대해서도 해봅니다. X에 대해서 직접 오면은 5고 W를 거쳐서 오면은 3 플러스 4가 되니까 요거는 7이잖아요. 7이면은 요게 더 작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5U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Y는 원래 무한대였는데 Y는 W를 거쳐가니까 3 플러스 8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11W면 됐고요. 그 다음에 Z는 아직까지 뭐 W를 거쳤어도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여기서 보면은 X입니다. X. 이게 5 값이 6
5,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5입니다. 5. 그러니까 여기 X가 선택이 되어서 여기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X를 경유해서 목적지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X를 공유하면은 U에서 X를 공유해서 V에 가려 그러면은 X를 공유해서 이건 끝났네요. 이쪽은 V는 끝났네요. 벌써 아까 선택이 됐으니까. 아니, 요거는 끝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V에 가려 그러면은 X를 통과하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끝났고요. 이 두 개는 Y에 가려 그래도 이제 X를 거쳐서 가면은 5 플러스 7이니까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깝게 더 낫습니다. 11을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Z를 가려고 하는데 X를 거쳐서 가면은 이게 X를 거쳐서 가면은 5 플러스 9 하면은 Z에 갈 수 있습니다. 14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으로서 이제 여기에서 6인 6, 11, 14 중에서 가장 작은 6인 다시 V가 여기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V를 거쳐서 V가 지금 이게 Y에 가려고 하면은요. 이 Y에 가려고 하면은 V까지는 지금 현재 이게 6이죠. 그래서 6인데 이 V를 거치면은 4가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하고 이게 V가 바뀌는 겁니다. 10하고 V로. 마찬가지로 Z도 V를 통하니까 7하고 V하고 갈 수가 없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14X. 자, 다시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스텝에서 이번에는 Y가 선택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Y를 통해서 Y 값이 지금 현재 Y까지 가는 값이 10입니다. 10. 10인데 Y를 통하니까 이게 2죠. 12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12고 Y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쇼티스 패스를 이제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그 패스 코스트를 갖는 경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미대로 그냥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은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처럼 이제 이렇게 실행시켰기 때문에 U에 대한 포워딩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U에 대한 포워딩 테이블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봅시다. 포워딩 테이블은 여기서 Z에 가려고 하면은 목적지 Z에 가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Y를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Y를 가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V를 거쳐야 됩니다. V를 가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W를 거치면 됩니다. 즉 U에서 최종 목적지 여기 Z에 가려고 그러면은 U에서는 W를 거치면 됩니다. W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U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목적지별로 가는 어느 링크로 보내면 된다는 게 포워딩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우팅 알고리즘 중에서 공부할 내용이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디스턴스 벡터는 말 그대로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인접 노드를 어느 쪽으로 보내면 될지 하는 그 방향,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워딩 테이블이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것은 인접끼리만 통신한다는 것인데 그 대신에 주기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날리지, 라우팅 정보의 날리지 정보를 주기적으로 인접 노드에게 알려줍니다. 공유하는 거죠. 인접 노드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접 노드는 그걸 받으면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러면 또 달라졌잖아요. 자기 자신 정보가. 그러면 또 달라진 정보를 인접 노드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인접 노드로 정보가 이렇게 알려졌다면은 얘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또 바뀌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알려주고요. 인접으로. 또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바뀐 상황 정보를 결국은 인접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방법은 딕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플러드를 사용했죠. 자, 여기서는 플러드가 아닙니다. 인접끼리만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지 Y까지 가는 X로 출발해서 Y까지 가는 길을 한번 벨만포드 이퀘이션, 이거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이것도 역시 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벨만 포드 이퀘이션이라고 그렇게 알고리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x에서 y까지 가는 길은 자 x에서 인접인 w를 가서 w가 y까지 가는데 걸리는 정보. 요게 이제 d w y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게 우리가 w인 경우에는요. 이게 w인 경우에는 cx 이게 w가 되고요. dw y 이렇게 됩니다. 끈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5고요. 요게 요 값이 5가 되고 요 값이 dwy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w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dxy가 이게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v를 경유하는 거예요. v를 경유하는 거. 그러면 여기 그대로 있네요. 자, 이번에는 v를 경유하면은 v를 요 값이 2가 됩니다. 2가 되고 v에서 y를 가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은 8입니다. 8. 이게 8입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9가 되죠. v를 가면은 1 플러스 8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u를 통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u가 되는 경우에요. 요거는 1이 되죠. 1이 되고 이게 u가 되는 경우입니다. u가 되는 경우에는 3 플러스 이렇게 u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8이 됩니다. 8.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u를 거치니까 이게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은 값은 물론 여기서는 똑같이 나왔는데 가장 적은 값으로 v를 거칠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디스턴스는 9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있네요. 여기 요 링크가 연결되어 있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U에서 Z를 가는 길이요. U에서 Z를 가는 그 디스턴스가 U에서 V를 거쳐서 갈 때, 요게 UV가 요게 2가 되죠. 요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V를 거쳐서 Z까지 가는 거. 여기서 Z까지 가는 길은 당연히 이제 가장 최단 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코스트 가장 낮은 게 2, 1, 2 이게 5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요 경우에는 7이 되죠. 그 다음에 x를 거쳐가는 경우, x를 거쳐가는 경우요. 당연히 여기 1이죠.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 x를 거쳐서 z에 가는 경우는 1 플러스 2 하니까 3입니다. 이게 3입니다. 요 값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4가 됩니다. w를 거쳐서 가는 경우요. 그러면 이게 5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5가 되고요. W를 거쳐서 Z에 가는 거 이렇게 가면은 이게 3이 나옵니다. 이게 3이 되고요. 당연히 이 값은 8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4가 제일 작죠. 네, 그래서 미니멈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벨먼포드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Z에 가는 길은 디스턴스가 4가 되고요. 벡터는 여기 4가 나온 x죠. x. 벡터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Z에 가려 그러면은 목적지 Z에 가려 그러면은 U 입장에서요. 목적지 Z에 가려 그러면은 X 방향으로 보내면은 디스턴스는 4가 소요된다. 이런 의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인접 노드의 그 디스턴스 벡터를 받는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노드의 디스턴스 벡터를 받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A는 B가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모든 노드에 갈 수 있는 그 디스턴스 정보죠. 그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이 B까지 가는 코스트를 알고 있고요. 또 F도 마찬가지로 F에서 모든 노드에 갈 수 있는 디스턴스 벡터를 얘한테 줬고, 그 다음에 얘가 요거 코스트 A에서 F까지의 코스트를 알고 있고, E도 자기가 갖고 있던 디스턴스 정보를 A에게 줬고, 또 A는 여기 링크 코스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A는 그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B 방향으로 보낼지 F 방향으로 보낼지 E 방향으로 보낼지 그 벡터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 그쪽 방향으로 보냈을 경우에 목적지까지의 디스턴스는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주기적으로 from time to time이라고 해놨는데요. 모든 노드는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이웃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x가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이웃들로부터 받으면은 그거는 자신이 그 벨먼포드 이퀘이션 여기서 v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보내준 그 디스턴스 벡터와 그 다음에 이웃까지의 그 링크 코스트 정보를 합해서 그 어떤 이웃으로 보내는 게 좋을지 그 미니멈 값을 정한 게 그게 또 디스턴스 벡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이게 이터레이션 과정이 일어나고요. 이거를 이제 플로드처럼 이렇게 착착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씩 받아보고 또 바뀌었으면 또 보내고 바뀌었으면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싱크로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드는 같은 정보가 모든 노드에 쫙 퍼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딕스트라는 싱크로너스하다고 하고,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내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었으면 또 그 정보를 인접에 보내주고 이걸 어싱크로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디스턴스 정보가 뭔가 바뀌면은요,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웃에게요. 그래서 언제 보내주느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가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 과정이 각각 노드에서는요, 만약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로컬 링크 코스트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인접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이스티메이트라고 표현했는데 그 디스턴스 벡터를 잠정적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디스턴스 벡터가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것을 인접 노드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걸. 이것도 그냥 예를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만 하죠. 지금까지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라키컬 라우팅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하이라키컬 라우팅. 우리가 지금까지 라우터들은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걸 네트워크가 플랫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우터들은 다 똑같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우터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아까 그 인터넷은요,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이건 뭐 AS1은 경기도고 뭐 AS2는 충청도고 AS3는 뭐 전라도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게 오토노미 관할 지역이 이렇게 나눕니다. 인터넷 관할 지역을요. AS라는 걸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할구역 안에서는 그 관할구역이 정한 라우팅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세상에는 막 600밀리언이 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별로 다 그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포워딩 테이블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정보 서로 교환하다가 이 링크는 날쌔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라우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토노머스 시스템, 줄여서 AS라고 하는데요.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라우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AS는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ISP는 많은 AS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 망도 가지고 있고 AS도 갖고 있고 충청도 AS도 갖고 있고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한 AS 내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은 이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은 AS가 달라지면은 서로 다른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 사용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에서만 동일하면 됩니다. AS 내에서만 동일한 인트라. 만약에 어떤 AS가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AS 내의 모든 라우터는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딕스트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 자, AS끼리 연결해야죠. AS끼리. 만약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요. 자, 여기에 있는 라우터, 여기에 있는 라우터, 여기 있는 라우터, 여기 있는 라우터, 여기 있는 라우터. 이 라우터는 소속은 이쪽 AS의 소속입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AS 이게 2라고 하면은 AS2와 정보를 교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라우터는. 이것도 소속은 AS2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쪽 AS1과 통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우터, 이런 라우터들, 이런 라우터. 이것을 우리가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게이트웨이 라우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이 내부에 있는 라우터하고는 다르죠. 네, 이런 라우터들하고는 다릅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 물론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은 다 되어 있죠. 이렇게요. 예. 예. 이처럼 AS들은 AS3가 있고요. AS1이 있고 AS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AS3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3A가 AS1 입장에서는 1C가 이 AS3와 AS1을 연결하고 있고요. AS1 입장에서는 1B가 AS2 입장에서는 2A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이렇게 AS1과 AS2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AS1에 있는 하나의 라우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느냐 하면은 인트라 AS 라우팅 알고리즘과 인터 AS 라우팅 알고리즘이 두 개가 협력하여 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냅니다. 예. 인트라와 인트라는 이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인트라는 것은 이 AS끼리 돌아가는 그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이 라우터 안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협력해서 포워딩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인터 AS 라우팅의 역할에 대해서 봅시다. 결국은 이제 어떤 서브넷 X가 있으면은 처음에 광고를 합니다. 나 서브넷 X 여기 있어. 여기요. X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AS3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받겠죠. 그러면은 얘는 또 안에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3회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AS1의 원시 게이트웨이 라우터 원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정보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니까 서브넷 X는요 AS3를 통과하면 돼요. 이 정보를 원시에게 주게 됩니다. 그 원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에 다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 원비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AS2의 2A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보를 줄 때는요, X라는 서브넷은 AS3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AS1으로 보내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요 라고 이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AS1 입장에서는요, 먼저 가정합시다. 가정에 AS1에서 데이터그램을 하나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D가 여기 뭐 가입자가 이렇게 하나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받았다고 합시다. 데이터그램 하나를 받았다고 합시다. 네. 근데 그 데이터그램은 AS1 바깥에 어디예요? AS1 바깥이에요. 목적지가. 그러면은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받은 이 패킷을 내부가 아니고 AS1 외부네? 그러면은 그 게이트웨이는 이거가 하나 있고
이거가 하나 있고, 위치 원. 얘는 예수는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C로 보내야 될지, 원B로 보내야 될지, 예.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려면은 이 원D 라우터가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자, 뭐가 돼야 되느냐니까, 게이트웨이 라우터 원B와 원C는 뭐를 학습을 해야 되느냐면 AS2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목적지, AS2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I, K, L이 있다고 합시다. X, 여기는 X, Y, Z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원B 라우터는 이쪽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니까, IKL은 AS2를 통하면 된다라는 정보를 받아야 되고요. 이쪽을 통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니까, X, Y, Z는 AS3를 통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정보를 받으면은 원B, 원C 라우터는요, 그 정보를 AS1 내부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에게 모든 라우터들에게 알려줍니다. 원B가 받은 것도 다 알려주고요. 이렇게 알려주고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자, 원D 라우터의 예를 들어 봅시다. 원D 라우터. 예, 원D 라우터. 자, 여기서 이제 그 원C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원C가요, 게이트웨이가 어떤 정보를 받았냐면은 X에 대해서 X에 가려고 하면은 AS3를 통하면 된다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원C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인데, 원C 안에 있는 이 인터 AS 프로토콜은 이 정보를 여기도 알려주고 모든 AS1 내의 라우터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1D 입장에서는 X에 가려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지, 당연히 이 인터 AS 프로토콜이 X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AS3를 통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아까 받았다 그랬죠? 알려줬다 그랬죠? 이 정보를. 그러니까 원D는
X에 가려고 하면은 AS3를 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디 입장에서는 AS3 쪽으로 보내려면은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요? 원시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원시 쪽으로. 원비가 아니고 원시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X에 가기 위해서는 원시로 보내기 위한 요 인터페이스가 여기서 I입니다. I. 그래서 X에 가려면은 인터페이스 I를 거쳐야 내보내야 된다. 라는 그 포워딩 테이블 엔트리 값. X에 가려면은 I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된다는 이 엔트리 값을 포워딩 테이블에 가지고 라우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포워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X라는 정보를 AS3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지만은 그 AS3를 통해서도 X에게 패킷을 보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리치빌리티 정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X를 통해서 X에 가려고 하면은 AS2를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리처빌리티 정보라 그러는데 이런 정보도 왔고요. 이쪽에서도 정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이 정보도 알려줬을 거고요. 또 이 리처빌리티 정보 이거를 얘가 얘한테 알려줬을 겁니다. 하나는 X에 가기 위해서는 AS3를 통하면 된다라고 알려줬고 하나는 X에 가기 위해서는 AS2를 통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원디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X에 가려고 그러면은 AS3 방향으로 보낼지 AS2 방향으로 보낼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예,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 AS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 아까 X에 가려고 하면은 AS3를 거쳐서 가도 되고 AS2를 거쳐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원디 라우터는 목적지 X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보낼 건지 그게 이제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아주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세하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핫포테이트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는 제일 심플한 방법인데 딴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원디 라우터가 여기 있고 여기 AS3인가요? AS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X가 여기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내부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게이트웨이 라우터 이렇게. 자, 이 원디가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골치 아파 나는. 골치 아파. 여기까지 얼마야? 2번 만에 보낼 수 있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쪽으로 보내려면 얘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알 바 아니고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하나 둘 셋 넷 네 분을 거쳐야 되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게이트웨이 라우트에 보내려고 하면은 2번만 거치면 되네. 여기서 어떻게 갈지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면 나는 2번을 보내겠죠. 그게 하포데이트 라우팅입니다. 바깥의 사정은 나는 몰라.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최단거리 AS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게이트웨이는 최단거리 쪽으로 보내주는 그와 같은 방법이 핫포데이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핫포데이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과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알고리즘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알고리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프로토콜 입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입장에서요. 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토콜이 이게 OSPF고요.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한 프로토콜이 이 RIP이고 하이라키컬 라우팅을 구현한 알고리즘이 BGP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7주차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